자, 확률과 통계 첫 번째 시간 경우의 수입니다. 자, 경우의 수라는 건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 방법의 수를 이제 제대로 꼼꼼하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경우의 수를 셀 때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책에는 없지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중복 없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세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렇게 중복 없이 중복되는 게 없고 그리고 빠뜨리는 게 없이 세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해서 등장하는 중학교 때 배운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버의 법칙, 두 번째가 고버의 법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버의 법칙하고 고버의 법칙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하버의 법칙입니다.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하버의 법칙, 말 그대로 경우의 수 계산하는 과정에서 더하기를 사용하는 법칙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하버의 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밑에 하버의 법칙의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가지이고 N가지라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버의 법칙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두 개의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즉, 하버의 법칙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의 이 하버의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개의 사건이 절대 동시에 일어나서는 안 돼요. 네? 만약에 동시에 일어났을 때는 하버의 법칙 이 자체가 그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약간 변형된 형태의 하버의 법칙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랬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뭘 물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입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예요. 즉,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야 또는 야 둘 중에 어떤 하나가 발생할 가지수를 계산하라 하면 그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의 합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하버의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우, 글을 하나 읽는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하버의 법칙이 이제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보면서 중학교 때 했던 이 하버의 법칙 그 위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중요 포인트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물었을 때 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도 충분한 거예요. 자, 예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즉, 합이 3이 되는 또는 6이 되는 이러한 경우의 수, 이 전체 방법수를 한번 계산해 보라 했습니다. 자, 일단 야 또는 어떤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6이다 라고 또는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요. 일단 합의 법칙이 기본적으로 사용될 느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면서 6인 거, 즉 3과 6이 동시에 절대 발생을 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는 결국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 될 때의 경우의 수와 6이 될 때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하버의 법칙에 따라서 바로 더해주면 될 겁니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지만 나중에는 좀 빨리 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 될 때부터 한번 구해보자. 합이 3이 될 때부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기준을 삼읍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요. 하나의 주사위를 A 주사위라고 하고요. 하나의 주사위를 B 주사위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A 주사위의 눈을 앞쪽에, B 주사위의 눈을 뒤쪽에 적어서 순서상으로 눈의 값을 한번 적어줘 보죠. 되겠습니까? 뭔 짓을 하려는지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느냐? 일단 A 주사위의 눈이 1이 될 때 하고, 그리고 B 주사위의 눈이 2가 될 때 있을 겁니다. 그죠? 같이 하셔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A 주사위가 2가 나오고 B 주사위가 1이 나올 때 이때가 있겠죠. 그리고 또 더 이상은 없죠? 예, 더 이상은 없어요. 그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합이 3이 될 때는 두 가지를 구했고, 이제는 합이 6이 될 때를 한번 계산해 보자. 같이 갑시다. 같이 계산하고 갑시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외로우니까. 합이 6이 될 때 언제냐? 역시 위에 순서장처럼 한번 눈을 기입을 해 줍시다. 일단 뭐가 있을까요? A 주사위 눈이 1이 나오고 B 주사위 눈이 5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죠? 다음에 이번에는 A 주사위가 2가 나오고 B 주사위가 4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또 이번에는 A 주사위가 3이 나오고 B 주사위가 3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 모습을 보시면 쓸 때 A 주사위 눈을 제일 작게 하고요. B 주사위 눈은 최대로 만든 다음에 A는 하나씩 올려주고요. B는 하나씩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잡아서 배열을 해준다면 우리가 각각의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빠뜨릴 일, 중복될 일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제대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기준들을 삼아주는 걸. 예? 예. 이런 게 팁들이죠. 다 아는 건가? 예.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또 A 하나 올리면 4 나오고 2 되는 거. 또 마지막으로 5 되고 1 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 되는 경우의 수, 가지수는 몇 가지? 두 가지. 그리고 경우의 수, 합이 6이 되는 그러한 가지수는 몇 가지? 5가지가 됩니다. 그랬을 때 3 또는 6, 3 또는 6을 물었기 때문에, 이 또는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개는 절대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가지수를 그대로 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7가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되겠습니까? 자, 이게 합의 법칙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이한 겁니다. 참고 요 사항은요, 뭐냐 하면 예제 문제는 아니고요.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닌데 뭘 얘기하고 싶어서 잠깐 밑에다가 붙였느냐 하면, 합의 법칙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서는 합을 씁니다. 맞죠? 이게 합을 한다라는 느낌을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합의 법칙, 이 n 플러스 n으로 각각의 경우에 서 n 플러스 n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예요. 요 가정 조건의 이 중요성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밑에 이제 참고를 좀 달아봤는데, 뭐냐면 하나의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눈의 수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시행을 했다. 그랬을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합의 법칙이구나 해서, 만약에 이걸 합의 법칙 아무 의심도 없이 이 가정 조건을 의심도 없이 그냥 2의 배수 되는 거 몇 개가 있을까? 2, 4, 6. 그래서 3가지. 다음에 3의 배수 되는 거 3, 6 해서 2가지. 아싸, 또는이니까 2개 더해서 5가지다 하시면 이때는 틀립니다. 왜 틀리는지 아시겠어요? 왜 틀리느냐 봐보세요. 하나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의 수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요 6이죠. 6. 요 6이 이 5가지 경우의 수에서는 2번 세어진 겁니다. 자, 경우의 수 셀 때는 중복 없이 세야 돼요. 맞죠? 빠짐없이도 중요하지만 중복 없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동일한 방법의 수를, 나올 수 있는 사건의 방법 가지수를 2번 세주시면 안 돼요. 뭔 말인지 됩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이 뭐 또는 뭐가 붙었다고 무조건 합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합의 법칙을 써주셔야 돼요. 파악하고. 지금 이 문제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충분히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사건이 있죠. 6이라는. 그죠?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 나오면 그럼 어떻게 푸는데, 기본적으로 합을 쓰긴 쓰는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 합
값에서 한번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4가지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중복 2번 세워진 걸 빼준 거예요. 요게 6을. 뭐 다 하는 걸 지금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싶은데, 그죠? 방정을 뜨는 건 아닌가 싶은데,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왜 지금 이 중학교 때 했던 이 합의 법칙 그리고 곱의 법칙 가지고, 특히 합의 법칙 요 내용 가지고 왜 이리 말을 많이 하느냐? 우리가 뒤에서 이제 순열과 조합을 배우긴 배워요. 그 경우의 수를 세는 많은 이제 개념들을 배우긴 배우는데, 그놈들이 만들어진 기원 자체가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과정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놈들을 이제 뭐 순열, 중복순열, 원순열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시켜 놨는 거예요. 그걸 좀 하려고 지금 여기를 좀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막말로 경우의 수 따질 때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만 잘 쓰셔도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합의 법칙 쓸 때 입이 마르는데, 두 사건이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야 또는 야를 물었을 때 더한다. 이 느낌. 되겠죠? 뭘 강조하는지. 만약에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으면 중복성을 좀 빼줘야 된다. 2번 세알려진 걸 또는 3번 세알려진 걸 한 번씩은 그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서 가지수를 빼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문제들은 이 동시에 일어나는 케이스의 사건들은 합의 법칙을 쓸 때 잘 주진 않습니다. 주진 않아요. 물론 나올 때도 있는데, 여러분이 분류를 잘못해 갖고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풀이해서 좀 잘못된 거고요. 네. 되겠죠? 자, 그래서 합의 법칙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이제 이게 곱의 법칙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이게 10분 만에 못 끝낼 것 같아요. 그죠? 10분 만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자,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입니다. 곱의 법칙. 두 번째 법칙, 곱의 법칙. 자, 곱의 법칙은 역시 뭐냐? 말 그대로 곱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곱의 법칙은 언제 쓰느냐? 합의 법칙하고 비교하면서 생각합니다. 자, 일단 한번 읽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이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그랬을 때 두 사건 A와 B가,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A와 B가 연달아 일어나는, 즉 A가 일어나고 그리고 B가 바로 이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뭘 쓴다? 바로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의 곱으로서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즉, 이 A와 B가 잇따라 일어난다라는 말의, 굳이 따지면 뭐 좀 풀었으면 A가,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A가 일어나고, 좀 시간의 흐름이 좀 있는 게 나아요. A가 일어나고 연속적으로 다음에 바로 이어서 B가 일어난다, 이런 느낌이에요. A가 일어나고 연이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요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A의 경우의 수, B의 경우의 수 각각 구해서 두 개를 곱해주면 된다. 말의 의미 이해갑니까? 일어나고 연이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굳이 따지면 AND의 느낌이에요. 맞죠? 야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합의 법칙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합의 법칙은 또는의 의미입니다. OR의 의미. 그리고 야는 AND의 의미고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이해를 했을 때 문제 하나의 뭐 특정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하는데, 그 특정 사건 자체가 여러 개의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그런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곱의 법칙을 쓴다라는 걸 머릿속에 콱 박아두시고 반면 어떤 특정 사건 자체가 여러 사건들의 분류, 야 또는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갖춰져 있다면 그때는 합의 법칙을 쓴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아 두시면 돼요. 그리고 합의 법칙은 단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쭉 다 하자. 되겠죠? 예. 그래서
요게 곱의 법칙입니다. 자, 곱의 법칙 가지고 이제 예제 두 개만 또 해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A 지점에서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게 선이 길이에요. 길이에요. 컴퓨터를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 길이 이래밖에 안 그려지는데 잘 그렸죠? 예.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로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길의 방법의 수 A에서 C까지 가는 길의 방법수. 여기가 A고요. 여기가 C고 여기가 B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단 역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역방향이라는 건 어떻게 우측에서 이쪽으로 가진 않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로의 수, 이걸 이제 곱의 법칙을 적절히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일단 A에서 C로 가려면 해석을 잘 들으세요. A에서 C로 가려면 일단 B를 거쳐야 됩니다. 맞죠? 즉 A에서 B로 갔다가 그리고 연이어서 C로 가줘야 돼요. 내 말 듣고 있어요? 네. A에서 C로 가려면 A에서 B를 거치고 그리고 연이어서 C로 가줘야 돼요. 그죠? 그럼 이 경로의 수는 굳이 따지면 뭐 A에서 B로 가는 이 경우의 수, 굳이 따지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에다가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길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A에서 C로 가려면 A에서 B를 거치고 그리고 연이어서 C로 가야 되니까 이 각각의 사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된다? 연이어서 나야 되니까 곱해서 6가지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파리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곱의 법칙,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겠죠? 문제 상황에서 이게 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는 좀 간단한데, 근데 굳이 따지면 이것도 숨어져 있잖아요. 곱의 법칙이 사실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 갔다가 그리고 여기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문장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사건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분석이 탁탁탁탁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계산을 할 때 여기는 곱할까 더할까 뭐 이런 걸 이제 판정을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니까 지금 조금 시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줄일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 예제 교과서에 있는 예제인데 72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곱의 법칙 사용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약수 개수 구하는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해봤던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약수 개수 구하려면 일단 72를 뭐 해줘야 된다?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72는 소인수 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될 거예요. 맞죠? 8, 9, 72니까. 자, 그랬을 때 이 72라는 숫자의 약수는 굳이 따지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요. 잘 들으세요. 요 72를 구성하는 이 두 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인수 형태의 지수 표현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72의 약수는 바로 이 2의 세제곱의 약수 누가 있습니까?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있죠. 그죠? 다음에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요래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72라는 숫자의 약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2의 세제곱의 이 약수들하고요. 그리고 3의 제곱의 이 약수, 이 세 개 중에서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서 곱해져서 약수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게 돼요. 봐보세요. 1하고 1이 뽑혀서 곱해지면 1이라는 약수가 만들어지고요. 1하고 3의 제곱이 뽑혀서 곱해지면 9라는 약수가 만들어지고요. 2하고 3하고 뽑혀서 곱해지면 뭐 6이라는 약수가 만들어지죠. 보입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어떤 특정한 숫자의 약수 개수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주어진 수의 약수는 결국 각각의 소인수의 약수들 중에서 하나씩 뽑아서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 약수의 개수, 약수를 만들려면 뭘 해줘야 돼요? 2의 세제곱의 약수 중에서 하나를 뽑고, 2의 세제곱의 약수 중에서 하나를 뽑는 방법은 4가지일 겁니다. 그죠? 4개 중에서 하나 뽑는 거니까. 다음에 3의 제곱의 약수 중에서 하나를 뽑는 방법은 3가지일 거예요. 그랬을 때 야에서 하나 뽑고 야에서 하나 뽑아서 곱해서 만들어지니까 야에서 하나 뽑고 야에서 하나 뽑으니까 약수의 개수 나올 수 있는
약수의 개수 방법수는 어떻게 된다? 이 각각의 경우의 수의 뭐와 같다? 곱으로써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예제 70 예제 요 교과서에 있는 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는 공식으로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72가 이렇게 소인수분해 각각의 소인수분해가 됐을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요 공식으로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개념으로도 한번 이해를 해 보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 약수의 총합을 묻든 약수의 곱을 묻든 뭐 이런 놈들을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묻지는 않겠지만. 자, 그래서 요거 공식화 좀 그냥 원리 바탕으로 해서 공식화를 좀 시켜보면 결국 어떤 숫자가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을 때 야의 약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한다? 요 2의 세제곱 야의 약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이 지수에다가 1 더한 것만큼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죠? 왜 1이 왜 더해집니까? 이 1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 0부터 지수만 보세요. 0부터 3까지의 개수니까 요 원래 있던 지수에다가 1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1에서 4를 만들고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요 지수에다가 역시 요 놈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1을 더해서 요 3을 만들어서 곱해준다 라는 느낌을 좀 가져주시면 공식도 좀 알아는 두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